형아, 형아는 안 떠날 거지. 약속. 화장, 복수, 복사. 안녕하세요, 와싱쿠입니다. 현재 극장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000만을 일찌감치 돌파하며 씹어먹고 있는 가운데 용감하게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며 선전을 하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현재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박스오피스만 봐도 놀랐습니다. 엔드게임이 먼저 개봉을 하고 한 주 뒤 개봉한 나의 특별한 형제는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거기다 가운데 끼어있는 걸캅스까지 가세한 가운데에도 개봉 열흘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결론은 관객들의 입소문이 퍼지고 있고 적어도 볼만은 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볼만한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특별한 형제 후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정신마비 지체장애를 가진 형 세아, 몸은 멀쩡한데 지적장애를 가진 동구.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제 내 마땅뜨가 동구 파고 아니다. 여기 지원 취소 결정 났어. 그럼 너도 동구랑 떨어지게 되는 거요. 그럼 우리는 박동구 씨는 누구랑 살고 싶습니까? 장정순과 살고 싶어요. 아니 통화 이름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뭐? 당신이 뭔데 동구 데려가? 같이 있으면 이 영화는 일단 실화가 바탕입니다. 강주에 사시는 내변병 장애 1급인 최승규 씨는 4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대학을 다니고 휠체어 태워 등하교를 시켜주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정신지체 1급인 박중렬 씨 이야기를 영화적 갓색을 거쳐 완성한 영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실화 바탕이 아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소재와 예고편만 봐도 뻔히 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장애, 간간이, 코믹, 그리고 일반인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장기,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 틀에 박힌 클리셰. 그런 클리셰 완성은 이 영화에서부터였습니다. 100만 불짜리 다리. 이 영화도 정신은 멀쩡한데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형,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몸은 멀쩡한 동생. 그런데 그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거기다 상큼한 여배우까지. 모든 관객들이 예상했듯이 간간히 웃기고 말도 안 되는 로맨스에 역시 우리가 장애이지,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일반인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화 초반에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형 신하균과 지적 장애를 가진 이강수가 서로의 부모나 가족에게 버려져 시설에서 서로 만나고 자연스럽게 이강수가 신하균의 팔다리가 되어주며 형제처럼 지내게 됩니다. 여기 초반까지는 신하균과 이강수와 싱크율이 굉장히 높은 아역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원장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시설에 폐쇄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신하균과 이강수 형제 외에 다른 장애인들도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다른 시설로 가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강수의 수영을 잘한다는 재능을 발견하고 상금을 타기 위해서 대회를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뻔한 설정이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기보단 위기는 오고 또 다른 위기도 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단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만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 보금자리를 지키려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일한 여자 주연으로 나온 이소임입니다. 저는 이소임의 역할이 극이 지루하지 않게 나름의 로맨스, 그러니까 신하균의 상대 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이소임의 역할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중 이솜은 취업준비생으로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알바로 근근히 버티며 수영장 도우미 알바를 하다가 신하균, 이강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신하균이 이강수의 수영 코치로 제안을 하는데 상금 나눠 먹기와 넉넉한 봉사 시간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과 수긍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솜도 그들 형제에게 동화되어 가고
이강수가 없을 땐 또 자연스럽게 이솜이 신하균의 팔다리가 되어줍니다. 뭐 남의 눈 의식하거나 그런 장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관객들도 이솜처럼 신하균, 이강수의 현재 모습이 불편하다, 불쌍하다 라기보다는 영화에 몰입하며 저렇게 삶을 이겨내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영화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강수 친엄마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 가장 큰 위기가 오는데 당연히 이강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거기다 새아빠와 이복 여동생도 나타나는데 저는 또 여기서 쟤네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데려가는구나. 신하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려고 데려가는 거 아니냐.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 그런데 영화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머니는 본는 대로 자식을 찾아왔을 뿐이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 신하균에겐 진정으로 이강수가 필요하고 이강수에겐 신하균이 필요했다는 걸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보여주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그 부분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강수 어머니가 악역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자기적인 내용, 뻔한 내용이 아닌 그들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형제가 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본인들이 가진 환경과 할 수 있는 걸 서로 도와가며 극복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솜과 관객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살면서 힘듦과 절망이 찾아오는데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자. 서로 도와가며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장애인은 소재이고 포장일 뿐 비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온 난간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태어나서 코에 물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난 아닌데 이거? 이러한 메시지 전달에는 배우들의 연기도 한몫하였는데 무엇보다 늘 예능에서 이미지가 컸던 이강수가 마라톤의 조승우 이래로 판에 박힌 장애인 연기가 나오겠구나 싶었지만 또 이강수만의 매력으로 지적 장애인 연기를 깔끔하게 해내었습니다. 아마도 이미지가 정반대라 그런지 가장 눈에 띄었던 배우였습니다. 보고 나면 이강수도 이런 연기가 가능하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손과 발이 되어주는 관계다 보니까 20년 동안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구야 도장 꺼내. 도장. 학생은 수행평가용이니까 시간당 5,000원씩, 봉사 20시간에 10만원, 봉사 보고서는 따로 3만원 더. 총 13만원! 13만원. 그렇다고 이 영화가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짜임새, 구성 무난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과 관객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도우려 지나치게 조미료가 너무 적게 투입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조금 밋밋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잔잔하게 힐링되는 영화는 특징이 보고 나면 참 따뜻해지지만 재미로서는 조금은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트집을 잡으면 말입니다. 다음 사람? 제정신 맞는겨? 봉사 경력 필요한 네, 사람들은 와싱크의 총평입니다. 네가 내 팔이 되어주고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 때 세상은 살맛 난다. 이상 와싱크였습니다. 드시고 땡큐!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